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론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조세의 기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죠.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있고, 또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조세의 귀착이죠. 조세 이 부담에 있어서의 귀착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죠.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인데, 이러한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세 부담의 정가라는 용어가 있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시켰을 경우에 생산자는 뭐를 통해서? 가격이죠. 가격.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정가. 그래서 조세 부담의 귀착, 정가라는 용어 기본적으로 우선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데,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정부가 공급자인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재산세를 부과한 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즉, 각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때 이 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죠. 자,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돼요.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됩니다.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네모가 바로 뭐죠?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이 네모는 정부의 조세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조세가 부과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죠. 경제적 순손실, 사중손실이라고 하죠. 데드 웨이트 로스라고 합니다. 사중손실, 경제적 순손실 또는 죽을 사자를 쓰죠.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사중손실이라고도 하죠. 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이 수요자가 조세를 많이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느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이 달려 있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세금은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외적인 조문이 있겠죠.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예외적으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가격이 변화가 없다. 이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다.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내야 돼? 조세가 증가가 안 되니까 바로 우리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급자가 조세를 우리는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예외죠.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죠. 자, 이번은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적.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될 때 공급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자,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불변이야. 그럼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죠. 자, 이번은 또 어떤 경우냐? 자, 이번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될 때죠. 자, 이때 또 세금을 부과하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자,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 세금 전부, 이 수직거리는 세금인데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돼? 수요자가 다 부담하죠. 이때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왜냐? 우리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조세가 증가됩니다. 자, 이번은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인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세금 전부가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조세가 증가되니까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우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다.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다. 자,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상태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인데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 주택입니다. 자, 이때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죠.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을 한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는 이렇게 세금을 적게 부담을 하죠. 세금을 적게 부담을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공급자는 이렇게 많이 부담하죠. 자, 공급자 부담은 이렇게 많습니다. 공급자 부담은 많은데 위에 요 수요자 부담은 적죠. 수요자 부담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고 오래된 주택은 바로 팔려고 주택을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오래된 중고주택은 공급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우리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또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하죠? 공급자.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죠. 이렇게 오래된 주택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인데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오래된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자,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탄력적일수록,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해서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유리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로 암기해두면은 훨씬 쉽게 암기가 되겠죠.